뉴스포인트는 시카고 샤프의 행사 협찬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재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요새 아시겠지만 시리아를 통해 가지고 영어로 얘기하면 chemical weapons, 화학 무기, 우리말로 얘기하면 우리 사람들은 이걸 독가스라고 합니다. 독가스라고, 독스러운 가스라고 그래서 이거가 문제가 돼 가지고서 이제 국제적으로 정말 떠들어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chemical weapon, 이 독가스가 왜 인체에게 좋지 않고 또 그것을 왜 1997년에 국제협의에서 제거하도록 우리가 합의했었는지 그런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그 독가스 그 중에서 특히 제일 흔한 게 사린이라고 그러는 게스입니다. SARIN, 사린이라는 게스가 그것이 어떤 생리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인체에 어떤 증상을 주느냐, 왜 이것이 그렇게 인체에 독을 줘가지고 갑자기 사람을 죽이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예방 가능한 어떤 방법 같은 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리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동부에 있는 나라로서 이스라엘과 이란, 이라크 근처에 있는 나라로서 그 시리아에 독가스, 즉 케미컬 웨폰이 많이 제조가 돼 있고 저장돼 있다는 것은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 세계에서 지금 그런 사린 같은 독가스를 갖다가 케미컬 웨폰을 많이 저장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이 있습니다. 시리아가 물론 그중 하나고 그 다음에 이락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락이 있다고 그러고 또 그 중에서 또 양이 제일 많이 보유한 나라는 미국하고 소련입니다. 미국하고 소련이고 또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북한에도 사린가스가 저장돼 있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문제가 되는 나라인데 과거에 우리 인국인 일본에서도 이 독가스를 갖다 많이 제조하고 쓰고 이랬습니다. 특히 2차 대전 때 만주에 가가지고 만주 전쟁할 때 중국하고 전쟁할 때 이것을 많이 사용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현재도 사린가스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스가 무기다 이러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핵이라는 것도 있죠. 근데 핵은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만드는 데 힘이 들고 과학적으로 그것을 보내는 유도탄 시설도 있어야 하고 해서 상당히 복잡한 무기이기 때문에 핵 보유국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한되어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과학 레벨이 높은 나라가 이것을 만들고 저장해 가지고 딴 나라들을 위협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바이올로지컬 웨폰이라고 해 가지고 가스가 아니라 케미칼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균 같은 거, 바이러스라든가 균 같은 거를 배양해 가지고 이것을 써 가지고 균을 퍼뜨리는 이런 건 바이올로지컬 웨폰이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이제 이 독가스 우리가 얘기하는 케미칼 웨폰은 종류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래식 무기, 우리가 알고 있는 재래식 무기에도 이 인간들을 많이 죽이고 파괴력이 강하고 독하고 정말 이거는 우리가 금지시켜야 하지 않느냐 이런 재래식 무기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파편 폭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에서도 제일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건 폭탄을 터뜨리면 그 안에서 금속 파편이 그냥 쫙 퍼져가지고 수백 명의 인명을 갖다가 폭탄 하나로 갑자기 그냥 죽일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이팜탄이라는 게 있죠. 네이팜탄은 한국 전쟁에서도 사용되었고 월남 전쟁에서 많이 사용되었고 그래서 이 네이팜탄도 사람을 열에 의해 가지고 불타게 해가지고 죽이는 거에서 인도적인 면에서 사실 케미컬 웨폰만큼이나 참 좋지 않은 무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번에 케미컬 웨폰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량 학살의 무기는 핵이건 바이올로지컬 웨폰이든 케미컬 웨폰이든 또 재래식 무기 중에서도 이런 거는 우리가 인류적인 면에서 인류 문화를 유지한다는 면에서 우리가 결국 가서는 제거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케미컬 웨폰, 즉 독가스라고 그러죠. 우리말은 독가스가 왜 그렇게 문제가 되고 쉽게
별로 과학이 발전되지 않은 나라, 이라크 같은 나라, 이라크나 시리아 같은 나라, 지금 말씀 많은 이런 나라에서 제조할 수 있냐면 그 제조가 가능합니다. 이 독가스는 자연이 나온 화학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인공으로 화학을 반응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야 합니다. 만들어내야 하고 또 전부가 이 독가스 전부 그중에서 제일 아까 말씀대로 이제 흔히 보는 게 사린 가스인데 이건 냄새가 없고 빛도 없고 도대체가 미리 발견할 수가 없고 이것이 가스입니다. 액체로 돼 있는 걸 갖다가 대기에다가 퍼놓으면 그냥 가스로 증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증방력이 강하기 때문에 가스로 하니까 이것이 어디에 언제 누가 어떻게 퍼뜨리는지를 우리가 미리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일본 동경의 지하철도에서 그 광신자 계통의 한 종교 계통 하나들이 사린 가스를 갖다가 벤또에다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하철에다가서는 몰래 넣어놓고는 자기들은 그걸 뚜껑 열어놓고서는 이제 차에서 내려버려가지고 거기서 그 액체의 사린이 가스화돼가지고 승객 중에서 열 몇 명이 즉사를 하고 이런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딴 폭약이나 폭탄이나 와 달리 수류탄이나 이런 거와 달리 몰래 인간이 감춰가지고 어디 갔다 몰래 뿌릴 수가 있는 그런 단점이랄까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고 또 아까 말씀대로 이거는 우리가 자연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제조하는 거기 때문에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나라도 별로 그렇게 과학적인 발전이 안 된 나라도 이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한 비용도 많이 안 들고 또 그다음에 일단 제조해 가진 가스나 액체이기 때문에 그걸 저장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깡통 같은 데는 넣어가지고서는 봉해가지고 밀봉을 해가지고 둬두면 될 수 있고 수류탄 같은 데는 넣어가지고서는 그냥 저장을 해도 될 수 있고 또 운반하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따라서 이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사용하는 나라는 이것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인체에 대한 해독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서는 나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면 아주 이상적인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가 시리아 같은 나라에서 많이 저장되어 있고 이라크에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가스, 케미컬 웨폰, 화학 무기는 사용을 하게 되면 사람만 다칩니다. 무슨 건물이 폭파돼서 넘어지거나 무슨 도로가 망하거나 이런 게 없이 독가스니까 인체에 들어가서 생리적으로 인간을 공격하기 때문에 사람만이 다치는 그러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만을 죽이는 무기다. 이렇게 또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일 흔한 거가 사린이라는 SARIN 사린이라는 건데 그 사린은 독일에서 만들어낸 건데 1차 대전 때 그 SARIN 사린은 그 화학자들 이것을 만들어낸 4명의 화학자들의 이니셜을 따가지고 사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순전히 이것은 인조의 화학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타분 TABUN이라는 것도 있고 머스타드 가스라는 것도 있지만 모두가 자연이 생산되는 게 아니라 인조했고 화학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저장하기도 쉽고 사용하기도 쉽고 누가 어떻게 썼다는가 갖다가 근거를 찾아내기도 어려운 그런 무기입니다. 그래서 1993년에 국제적으로 이러한 화학 무기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국제적으로 컨퍼런스를 해가지고 그것이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리아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 사인하지 않은 나라의 하나입니다. 북한도 사인하지, 북한은 저부터 우린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인하지 않는 나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그럼 이런 화학 무기가 어떤 역할을 인체에 하느냐고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 간단합니다. 인체의 모든 기능은 자율신경계통에 의해 가지고선 인체가 유지되죠. 근데 그 자율신경계통에서는 이제 신경이 뇌에서 시작해서 내려와 가지고는 근육으로 가거나 호흡기로 가거나 장으로 가거나 이제 각종 기관으로 가는데 그 신경하고 그 타겟 오간 장하고 사이에
그 접촉이 전기로 신경에서 전기가 와가지고 예를 들면 근육으로 싹 가는 게 아니라 그게 화학적인 간접적인 화학적 접촉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nerve end라고 영어로 nerve 말초신경이라고 하는데 그 말초신경에서는 신경에서 시그널이 오면은 아세틸콜린이라고 그러는 화학약품이 나옵니다. 거기서 화학품이 나옵니다. 아세틸콜린이라고 해서 그 아세틸콜린이 그 근육에 작용을 해가지고 이제 근육을 수축시키는 건데 그러나 아세틸콜린이 일단 나온 다음에 이게 화학품 물질이기 때문에 아세틸콜린 에스테레이스 다시 얘기하면 아세틸콜린을 중화시키는 효소가 나옵니다. 몸에서. 그래가지고 빨리 그 아세틸콜린이 일단 나가지고 근육이 수축한 다음에는 그 아세틸콜린을 중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수축이 근육의 수출이 일시적이지 계속해서 수출이 안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아세틸콜린을 중화시키는 효소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효소가 없으면 그러니까 덮어놓고 자꾸 신경이 와가지고 근육이 수축 상태를 갖다 계속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 아세틸콜린 에스테레이스 효소가 중요한데 그 사린이나 타본이나 이런 독가스는 그 아세틸콜린을 중화시키는 효소를 갖다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신경이 오게 되면 아세틸콜린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 중화한데 그냥 축적이 됩니다. 말초신경에. 그래가지고 근육이 계속해서 수축 상태를 유지하게 있고 예를 들면 근육이 아니라 춤샘 같은데 춤샘에서도 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기관지에서도 점액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장 같은 데서도 점액이 효소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중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증상이 이 독가스에 노출되면 어떤 증상이 있느냐 하면 신경 말초에 있어가지고 그 아세틸콜린 효소를 갖다가서는 중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신경 전도가 계속해서 오는 거나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호흡기에 있는 근육이 수축 상태에서 이완을 못하고 또 예를 들면 춤샘이라든가 기관지에 있는 샘에서 계속해서 춤이 나오고 점액이 나오고 그래서 막을 수가 없고 눈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또 눈을 보면은 동공 근육이 수축해 있기 때문에 동공이 크게 넓어져 가지고서는 눈이 새까맣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손이라든가 발의 근육에 수축을 계속해 가지고 경련이 옵니다. 경련이 오고 그 다음 단계로 와 가지고는 소화기라든가 비뇨기 계통에 있는 근육도 마비가 아니라 수축이죠. 계속된 수축 때문에 대변도 막 그냥 나오고 소변도 제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게 나오고 해가지고 결국은 근본적인 치사 이거는 이유는 호흡기 마비로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이 아주 미량으로서 이러한 전신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데 몸 전신에 0.5mg의 사린이 들어와도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량으로서 전신 전체를 갖다가서는 수축형의 마비를 시켜가지고 사람을 죽게 하는 무서운 약입니다. 이 사린가스라든가 독가스는 독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일 화학자들이 이제 이것을 발견해가지고 제조를 해가지고 대량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용됐을 때가 1차 대전 때 연합군들이 구라파 전선에서 전쟁의 종식 상태에 있어가지고 모두들 군인들이 참호 내에서 있을 때, 그러니까 참호 내에 있으니까 군인들이 사람들이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가스를 넣어가지고선 한꺼번에 수백 명, 수천 명씩을 갖다가 연합군을 죽였습니다. 이게 있었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주시고 알아두실 거는 독일이 또 나치 시대에 히틀러 시대에 아우슈비츠 같은 데에서 유태 사람들을 갖다 대량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뭐 100만, 200만을 갖다 죽였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 총에 쏴가지고 대포를 쏴가지고 죽은 게 아닙니다. 이 밀폐된 방에다가 사람들을 갖다가 유태 사람들을 갖다 100명, 200명씩 넣고 이 가스를 갖다가 방출해가지고 뭐 30분이면 다 죽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대량 학살을 사용한 것이 이 가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인간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딴 인간에게 이러한 지독한 심한 학살 방법을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이번에 시리아에서도 그 아사드가 이걸 썼다고 그래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이 그냥 강경에 나오는 이유의 하나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시리아뿐만 아니라 딴 나라에서도 이런 가스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저장을 못하게 하고 사용을 하지 못하게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독가스에 노출된 사람은 대부분이 희망이 없습니다. 대개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왔고 대량 노출을 당했고 해가지고 생존의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은데, 그러나 그 중에는 노출 양이 받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가가지고 거기서 살아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래서 노출되기 전에 하여간에 가스에 노출됐다는 알면은, 그래서 증상이 나자마자 빨리 그 에어리아, 그 지방에서 떠나야 합니다. 빨리 차를 타고 떠나가지고 이게 가스니까 희석되니까 거리만 있으면은 그래서 떠나야 하고, 의사한테 빨리 쫓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해독제 에트로핀을 갖다가 주사를 맞아야 하고. 근데 몇 가지 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뿐만 아니라 목욕을 해가지고 피부를 완전히 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스가 피부를 통해 가지고도 몸에 들어가고, 또 노출된 사람의 피부를 통해 가지고 딴 사람한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목욕을 해야 하고, 완전히. 또 하나는 그때 입었던 옷은 빨리 벗어가지고 다 태워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린가스, 독가스가 피복을 통해 가지고, 옷을 통해 가지고도 또 딴 사람한테 전도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고, 이제 비디오 같은 것에서 보면은 그 군인들이 마스크를 얼굴에다 하고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그 군인들이 쓰는 독가스 마스크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 사린가스가 몸에 들어오는 걸, 호흡기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화학적인 메커니즘이 있고 약도 거기 들어있고 그래서. 그러나 보통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마스크 같은 거 써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썼으니까 사린가스가 나왔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큰 오해고,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보통 마스크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노출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해도 우리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수년 후에 가지고 그 사람들을 노출됐던 사람들 갖다 계속해서 보면은 정신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스가 제 생각에는 뇌에도 영향이 있어가지고 정신분열증이 온다든가 우울증이 온다든가 그런 거 대부분이 그런 정신적인 질환, 만성 질환을 갖다가서는 받아가지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이것은 참 사람이 딴 사람한테 써서는 안 되는 무기라기보다도 살인용 화학약품이고, 또 이것은 우리가 자연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쓴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유엔을 통하든지 어느 기관을 통해서, 국제기관을 통해서 완전히 제거해야 하고, 어느 모로 오바마 대통령께서 이렇게 화내가지고 놀라가지고 제약을 시리아에다 가서 공격을 하겠다고 나서는 걸 의사의 입장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인트는 시카고 샤프의 행사 협찬으로 보내드립니다.